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자, 3학년 시각디자인과 사무관리 실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인데, 너무 자주 빠져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학생들이 잘 들어줄 거라 믿고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은 I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고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엑셀 2016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ITQ 작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엑셀 2016을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클릭.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 뭐예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PC의 문서 ITQ 폴더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하고, 자, 문서 폴더였죠? 그리고 요 ITQ 폴더. 여기에서, 1, 2, 3, 4, 자, 수험번호라고 하고, 다시 본인 이름 하고서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거는 밈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답안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나서, 즉 1작업, 2작업 각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한번 좀 읽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총 1작업에서 4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순서대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 시트는 A열의 열너비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A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열너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해줄 게, 기본 글꼴이 굴림체하고 11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굴림 1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하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행과 열이 만나는 부분. 자, 선택하고 굴림. 영어네요. 굴림. 그리고 크기는 11. 맞죠? 자, 그러면 전체가 굴림이고 11로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출력 형태로 시험 문제 보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시트 이름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수업 들어오면 알겠지만 4작업은 지금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차트 만들 때 그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트, 자, 이거를 복사하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드래그 합니다. 자, 시트 1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1 작업으로 바꿉니다. 자, 한글 영문인지 확인하고요. 영어네요. 자, 제1 작업.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트 선택해서 제2 작업. 그 다음에 제3 시트 세 번째 거 선택해서 제3 작업. 자, 이 상태로 작업을 끝내고요. 자, 4작업은 시트 만들 때 만든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제1작업 보면은 B4부터, 즉 B4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요 사전 작업 꼭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사전 작업 이상입니다. B4부터 다 입력하셨죠? 선생님은 이제 미리 해놓은 거 있어서 그거 좀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입력할 때, 자, 셀 내에 줄바꿈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엔터 치면 안 되죠? 자, 셀 내 줄바꿈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평균 가격, 평균. 자,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를 쳐야 셀 내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입력할 때 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여러분 입력할 때 보면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를 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그냥 다 치세요. 다 치시고 나중에 셀 서식으로 바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셀 내에 Alt 엔터 꼭 알아두세요. Alt 엔터. 자, 또 콤마도 입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셀 서식에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브루펜 시럽 평균 가격, 뭐 개수 이렇게 보면 셀이 병합됐죠. 자, 요 셀 병합된 거, 요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셀 병합입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자, 하나씩 해도 돼요. 하나씩 해도 되지만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자, 이때 무슨 키 누릅니까?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최저 가격의 중간값.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자, 한꺼번에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좀 입힐게요. 자, 선택하고 여기 테두리에서 자, 모든 테두리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여기 요 부분에 보면 좀 진하게 돼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고 테두리에 보면은 여기 보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어디까지죠? 자, 여기죠. 여기 선택하고 굵은 테두리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와 같이 좀 굵은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대각선이 들어갔죠.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 어디로 갑니까? 셀 서식으로 갑니다. 셀 서식. 자, 그러면 이제 자, 테두리에 보면 여기 대각선 누르는 게 있어요. 얘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대각선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글꼴 굴림 11포인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사전 작업에서 미리 했죠. 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하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로 하시다. 자, 일단 그 글자가 훨씬 더 많죠. 일단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합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만 선택을 해서 뭐죠?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편한 대로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마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죠. 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에 보면 콤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콤마 천 단위 구분 기호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 하고 하나 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컨트롤 V. 자, 어떤 게 숫자인지 회계인지. 자, 일단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면 숫자가 있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게 되면 천 단위마다 콤마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셀 서식에 가서 회계 형식이죠. 자, 회계 형식. 요건 표시 안 할게요. 자, 여기도 확인 누르게 되면 콤마가 다 붙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자, 숫자 형식의 천 단위 구분은 0이 표시되는데 회계 형식은 다시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숫자로 한 거고 요거는 회계 단위로 한 거예요. 자, 회계 단위는 요 심표 스타일 클릭한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확인하냐? 우리가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를 보면 하단에 자, 최저 가격이죠. 최저 가격이 오른쪽에 표현하는데 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은 0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 즉 숫자로 표현된 거고, 왼쪽에 보게 되면 자, 평균 가격이죠. 자, 요 평균 가격은 0이 다시로 표시됐죠. 야, 요거는 회계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규격하고 평균 가격은 자, 회계 심표 스타일 클릭해 주고요. 여기 최저 가격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셀 서식 가가지고 천 단위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도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다시 한번요. 자, 0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숫자 형식은 0이 표시되고 회계 형식은 0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시로 표시됩니다. 요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을 작성하고 의약품 판매가격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해라.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조건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요 작업을 하기 전에 약간 시험 문제와 비율을 좀 비슷하게 좀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 높이를 잠깐 조정할게요. 안 와도 상관없는데 그냥 보기 좋게 하게 하겠습니다. 자, 행 여기를 선택하고 자, 여기 부분 선택, 오른쪽 버튼 클릭, 행 높이. 그래서 한 20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행 1, 2, 3은 선택하고 한 23 정도요. 23.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합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맞죠? 자, 여기 보면, 자, 삽입. 자, 홈 메뉴가 있는데 도형은 어디 있냐면 삽입 메뉴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전체 화면 하게 되면 여기 도형 있죠. 그리고 도형,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로 하라고 했죠.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작업을 합니다. 한 지 중간 같나요? 다시 좀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디까지죠? 지 중간 정도. 일단 나중에 조절해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자를 놓으라고 돼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서식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림자. 자, 보면 여러분 그림자 갖다 대면 이렇게 풍선 놓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른쪽이죠. 안 나오네요. 자, 얘가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의약품 입력합니다.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서, 자, 굴림으로 돼 있죠. 자, 직접 쳐도 되고 선택해도 돼요. 크기는 얼마? 24로. 자, 24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정, 글꼴 검정이죠. 검정으로 바꾸고 굵게, 요게 굵게예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합니다. 자, 채우기, 자, 노랑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고 위아래도 가운데죠. 그러면 선택하고 나서 요 가운데 두 개 다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에 대한 요건을 했고요. 잠깐요. 지금 알람을 꺼놔야 되는 알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미의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자, 원본은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좀 하는 건데, 자, 핸드폰 소리가 나서 진동으로 바꾸고 다시 녹화합니다. 자, 결제란을 만드는 건데, 자, 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 바깥쪽에다가 합니다. 자, 일단 4개 영역이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자, 이렇게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결제. 자, 줄 바꾼 뭐랬죠? Alt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담당,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팀장이죠. 팀장. 자, 일단 다 선택하고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결제란이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결제란. 그리고 행 쪽으로 가서 이 정도 되고 담당, 대리, 팀장. 자, 지금 보니까 비슷한데요. 여기를 조금만 늘릴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으로 복사를 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시험 문제랑 비슷하게 위치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요쪽 결제는 요 정도,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얘를 좀 끝에 하고 맞추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요 선택된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삭제하라고 했죠? 삭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결제란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황색으로 채우기. 자, 여기 보시면, B14, 자, 마찬가지로 제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제품명, 최저 가격 선택을 하고요. 자, 무슨 색? 주황색으로 하라고 했죠? 자, 클릭해서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해요. H14셀에 제품명 CO,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H14셀을 선택하고, 자, 유효성 검사는 어디 메뉴에 있냐면 데이터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데이터 검사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게 돼서 표시가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클릭을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제한 대상을 꼭 뭘로 해야 된다? 목록으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목록. 그 다음에 원본 범위 제품명으로 하라고 한 거죠. 제품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 클릭을 하게 되면 가스 설명서가 나오죠. 자, 요거 유효성 검사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HO, H12에 자, 원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됐죠. 자, 그러면 HO, H12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어디로 간다? 셀 서식으로 갑니다. 자, 셀 서식에서도 어디로 가냐면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지금 위에 보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형식은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고 뒤에 뭘 붙이라고 그랬죠? 원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HO, H12 영역에 대해 최저 가격의 이름 정의를 하시오. 자, HO, H12를 선택하고 이름 정의다.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로 해라? 최저 가격. 그리고 여러분 이름 정의할 때는 꼭 엔터를 쳐줘야 됩니다. 자, 일단 조건은 여기서 다 끝냈고요. 다음에는 함수를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ITQ 엑셀 문제 풀어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여러분 함수일 겁니다. 자, 이거 함수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셀 병합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자, 이거 해제하는 건 다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한 번 더 눌러요. 그럼 해제가 되죠. 자, 여기까지 셀 병합하는 거였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요. 보면 뒤까지만 셀 병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 파악. 자, 함수 1번 순위 구한 함수죠. 자, 평균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림차순으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등에서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외는 뭐냐? 공백으로 나타내는 거죠. 공백.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하고 rank.eq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함수 문제 보면 함수 하나 쓰는 거는 쉬운데 아마 두 개 쓰는 게 조금 어려운데 ITQ 시험상 보면 항상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앞에 함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순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구할 거잖아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구하는 함수가 뭐죠? rank.eq죠. 자, 영어로 바꾸고 rank.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eq, equal 같은 점수, 같은 등수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보면 rank.eq 인수가
3개인데 인수라는 거는 그 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개. 넘버는 뭐죠? 지금 어떤 거에 대한 평균 가격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일단 평균 가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 범위는 어떻게 돼요? 레프는 뭐냐? 비교 범위입니다. 레프. 그리고 여러분 함수마법사 사용하면 좋은 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하면 편합니다. 자, 비교 범위 뭐죠? 평균 가격이죠. 자,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죠. 비교 범위가 그 채우기 핸들로 쭉 끌 건데 얘네는 비교 범위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 범위는 딱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 달러를 다 붙여요. F4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림차순이라고 했죠. 밑에 보면 내림차순은 생략하거나 0을 집어넣으면 내림차순이고 1을 집어넣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럼 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안 넣을게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1에서 3등만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함수 쓸 때는 첫 번째 사용함수, 자, 는 다음부터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함수, if 함수죠. 자, if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누르고 if 함수. 자, if 함수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조건식이 나오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true 값, 즉 참, 여기를 실행하고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false. 요 문장을 실행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요 조건식 세우기가 힘들 건데 일단 1등에서 3등만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구했던 랭크.eq 함수를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1등에서 3등만 나오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1등에서 3등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3등 3 이하만 표시되는 거니까 이게 참일 경우에 우리 랭크 함수를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다? 3 이하만, 즉 1등, 2등, 3등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공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 2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에 안 나타나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1, 2, 3등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쫙 끕니다. 자, 그러면 1등, 2등, 3등만 나타나죠. 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한 번 더 반복해서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 이력을 구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식이 나왔죠. 2024 빼기 제품 출시 연도인데 제품 출시 연도는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네 글자죠. 코드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보면 마지막 네 글자니까 1897, 1955. 그러니까 이제 제품 연도에서 2024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897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쓰래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다 연을 붙이라고 했죠. 자, 이 연을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요 연결 연산자 요걸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수식을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일단 는. 자, 수식할 때 는 먼저 넣는다고 했죠? 2024 빼기. 자, 요게 이제 함수를 들어가는데 어떤 함수? 라이트 함수입니다. 자, 함수마법사 클릭, 라이트. 자, 라이트 함수 선택하고요. 자, 라이트 함수는 간단해요. 자, 일단 텍스트는 뭐냐? 그러니까 끄집어낼 셀을 선택하면 돼요. 어디서 끄집어오라고 그랬어요? 코드. 여기서 자, 차는 뭐냐? 몇 글자 끌고 오냐? 즉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넘버를 딱 쓰면 그만큼 추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몇 글자? 4개죠. 4개. 4개를 끄집어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2024 빼기 1897에서 딱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연을 붙이라고 했죠. 이때 우리가 무슨 사용자? 연결 연산자를 쓰고요. 자, 수식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연 쓰고요.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눌러 쫙 끌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브루펜 시럽의 평균 가격. 자,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해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함수가 두 개 나오면 ITQ는 뒤에 먼저 함수를 구해서 앞에 있는 함수에 씌우면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치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매치 함수 사용법도 한번 알려줄게요. 자, 매치. 자, 확인. 자, 매치 함수 시험 문제 보니까 브루펜 시럽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룩업 밸류 찾는 값 누구냐? 브루펜 시럽입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범위 즉 제품명이죠. 제품명에서 브루펜 시럽을 찾는 건데 그런 범위. 자, 제품명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치 함수는 뭐냐? 즉 브루펜 시럽 자,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그거를 숫자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숫자로 되돌려준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브루펜 시럽이 6번째 있죠.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면 6을 되돌려줍니다. 6 숫자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매치 타입에는 정확한 값을 돌려주기 위해서 0을 집어넣습니다. 자, 0. 그러니까 6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고요. 자, 마찬가지로 는 다음에 있는 함수를 선택해서 잘라내기, 함수 마법사 클릭. 그 다음에 뭐죠? 인덱스. 확인 누르고요. 자, 어레이.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자, 배열로 입력된 셀의 범위죠. 자, 지금 보면 찾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게 되면 자, 평균 가격이죠. 그러면 평균 가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번째 값이냐? 우리가 방금 구했던 함수가 있죠? 어떤 함수죠? 자, 매치 함수죠? 자, 컨트롤 V. 자, 그러면 자, 컬럼 넘버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4,300원을 되돌려주죠. 4,300원 맞나요? 평균 가격. 자, 요거 맞죠? 브루펜 시럽의 평균 가격. 확인. 그래서 4,300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자, 네 번째, 해열 진통제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시험 문제 보니까 count if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 count if 함수 하나는 되게 쉬워요. 자, 개수. 자,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클릭. 그 다음에 무슨 함수? count if. 잘못 입력했나 봐요. count-if. 자, 다시 확인. 자, 레인지 범위입니다. 자, 지금 해열 진통제 개수잖아요. 범위를 어디 선택하면 될까요? 요 구분,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해열 진통제죠. 자, 한글로 바꾸고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카운트 if는 이 조건에 맞는 게 몇 개냐, 이 범위에서 해열 진통제 몇 개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잘못 쳤나요? 왜 0이지? 해열 진통제. 확인. 맞네. 3개. 자, 뒤에 붙는 거 없죠? 아,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카운트 if 함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건. 시험 문제 해열 진통제 몇 개냐? 자, 어렵지 않죠? 자, 3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함수 하나 나오는 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5번 최저 가격의 중간값을 구하라. 자, 어떤 함수예요? 메디안이죠. 자, 시험 문제 보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래요. 우리 아까 여기 최저 가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름 정의했었죠? 최저 가격이라 나오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쉬워요. 자, 함수 마법사 메디앙. 자, 다시 영어로 바꾸고요. 확인. 자, 여기서 범위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최저 가격이라고 쳐야 돼요. 최저 가격. 자, 최저 가격 하니까 이름 정의한 범위가 나오죠? 자, 여기서 그리고 뭐야? 확인, 클릭. 자, 되게 쉽죠? 그러니까 함수 하나 나오는 거는 되게 쉬워요. 자, 요거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저 가격 H14셀에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최저 가격을 표시하시오. 자,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H14셀은 여기죠. 자, 유효성 검사에서 만든 거죠. 자, 가스 할명수를 선택하면 가스 할명수에 대한 최저 가격, 즉 500원. 여기에 500원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판피딩 큐를 선택했다. 그럼 판피딩 큐에 대한 최저 가격 300원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보니까 어떤 함수?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 여기 셀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 엔터 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우리가 봤던 함수 중에 좀 인수가 제일 많죠? 4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룩업 밸류. 자, 찾으려고 하는 값 뭐죠? 자, 여기죠. 자, 요 셀, 즉 H14셀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배열인데,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즉, 요 제품명서부터 어디야? 최저 가격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스 할명수서부터 최저 가격, 즉 H12까지 선택을 합니다. 범위 선택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이로그 함수는 이제 열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숫자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택했죠. 제품명서부터. 그러면 1, 2, 3, 4, 5, 6, 즉 6번째 있는 최저 가격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써야 됩니다. 열 번호, 그래서 6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폴스라고 했죠. 여기다 이제 폴스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폴스는 숫자로 0이고요. 자, true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간단하게 또 알약이 떴네요. 자, 간단하게 0을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폴스는 0, true는 1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0을 넣습니다. 아니면 유사값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럴 땐 true, 2를 입력하면 돼요. 저는 0을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판피리 Q에 해당하는 값 350원 맞죠? 만약에 가스 할명수다. 자, 가스 할명수의 최저 가격은 500원. 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브이로그 판서인데 인수가 4개지만 막상 사용법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함수 문제는 마쳤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최저 가격이 얼마 3천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행 전체입니다. 행 전체.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하기 전에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조건부 서식을 선택할 때 필드는 제외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메뉴가 있죠? 자, 그래서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자, 시험 문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최저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 최저 가격이 얼마 이상? 3천 이상이죠. 자, 그러면 최저 가격 첫 번째 주소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는을 쓰고요.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진 않지만 엑셀 자체에서 자동 증가하면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비교하고
조건부 서식 수식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 증가하는 값들은 행값이 하나씩 증가해야 되죠. 행값이 이렇게 10값이 증가하면 안 되죠. 10값이 증가하게 되면 HIJ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0값은 고정시키고 행값은 상대 주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3,000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3,000.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서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파랑 굵게입니다. 서식을 클릭하고, 자, 색을 파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굵게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 조건에 맞는 행은 굵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맞죠?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즉 최저 가격이 3,000원 이상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최저 가격을 확인하는 건데, 보세요. 최후 겐들로 쭉 가면, 자, 행값은 하나씩 증가하는데 10값은 증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10값 앞에 달러를 넣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자, 지금 수식과 조건부 서식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1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자, 2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시트에 B4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을 작업하시오. 자, B4, 자, 여기 B4죠, 여기죠. B4 H12. 자, 오른쪽 버튼 클릭 복사해서 제2작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 B2 셀에다 붙여넣기 하라고 그랬죠. 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1작업에 있던 열너비가 여기서는 이제 유지가 안 되죠.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복사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여기 보면은 원본 열너비 유지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붙여넣기 옵션입니다. 자, 요거 원본 열너비 유지,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복사를 해왔고요. 자, 봅시다. 자, 목표값 찾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합니다. 자, B11, G11. 자, B11, G11. 자, 여기까지 뭐예요? 자, 홈에 보면, 자,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병합.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화제 뭐죠? 평균 가격. 가로하고 원하고 한 칸 띄우고 평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화제 평균 가격의 평균, 즉 소화제, 여기 보면 소화제라고 있죠. 소화제 요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죠.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보니까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테두리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 먼저 할게요. 자,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 선택하고요. 자, D-average 함수 마찬가지죠. 자,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D-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D가 붙어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H11셀을 선택한 다음에 자, 함수 마법사. 자, 뭐죠? D-average죠. 자, D-average 치고서 검색하니까 나오죠. 선택을 합니다. 자, 인수. 자,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근데 여기 보시면 소화제죠. 소화제 평균 가격.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할 때 지금 보면 소화제, 구분. 소화제 이 영역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최저 가격의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의 평균이니까 요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만 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필드는 지금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게 뭐예요?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열번호입니다. 자, 열번호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 2, 3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소화제죠. 소화제.
구분이 소화제. 그래서 디 에버리지 함수는 크리테리아 조건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필드하고 그 바로 밑에 값이 나와 있어요. 자, 구분이 소화제인 평균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1960이 나옵니다. 자, 디 에버리지 함수 사용법 알겠죠? 자, 요거를 구한 다음에 이제 목표값을 찾습니다. 목표값. 자, 소화제 평균 가격이 2,000원이 되려면, 자, 지금 1960인데, 60원인데, 요게 2,000원이 되려면, 가스 할명수 평균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냐. 자, 이해했어요? 목표값이라는 게 2,000원이에요. 즉, 소화제 평균 가격이 1960원인데, 요게 2,000원이 되려면, 지금 가스 할명수, 자, 어딨죠? 가스 할명수 여기 있죠? 가스 할명수의 평균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냐. 자, 지금 현재 580원이죠. 근데 이게 2,000원이 되려면 이 가격이 어떻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어디 있냐면, 자, 데이터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에 보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수식셀은 여기죠. 지금 수식셀 D 에버리지 함수 쓴 셀이고요. 찾는 값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되나? 2,000원. 그쵸? 그리고 누구 값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험 문제 보니까 무슨 값? 가스 할명수의 평균 가격이죠. 그러면 가스 할명수의 평균 가격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얘가 2,000원이 되면서 이 가격이 변동되겠죠. 자, 확인.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2,000원이 되면서 700원으로 바뀌었죠. 이게 목표값 찾기고요. 요거는 정말 되게 쉬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고급 필터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자, 일단 문제 파악을 먼저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면서, 자, 면서 엔드 조건이죠. 앞 조건을 같이 가져갑니다. 자, 최저 가격이 1,000원 이상인 자료에 코드, 제품명, 규격, 평균 가격, 최저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조건 범위는 B14부터 입력하고요. 복사 이치는 B18부터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 아니면서,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행에 쓰고, 5어, 만약 소화제이거나, 그럼 5어죠. 또는 이런 것들은 다른 항의 조건을 써줍니다. 자, 일단 구분. 자, 이거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복사하는 게 더 편해요. 구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사. 그리고 B14셀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구분해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소화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엑셀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꺾기입니다. 양꺾기 하고 여기다 뭐라고 치면 돼요? 소화제라고 입력합니다. 소화제. 이게 뭐냐면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면서, 자, 두 조건이 지금 아니면서 앞 조건을 같이 갖고 가죠. 엔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은 행에 써줘요. 근데 만약에 이거나 또는 그러면 이렇게 다른 행에 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엔드 조건이니까 최저 가격이 1,000 이상. 항상 기준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능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꺾기부터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1,000. 자, 조건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자료의 코드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제품명, 규격,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자, 복사. 어디부터 넣으라고 그랬어요? B18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자, 컨트롤 V.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표에서 요 조건에 맞는 코드, 제품명, 규격, 평균 가격, 최저 가격만 추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급 필터예요. 자, 그러면 표 아무 데나 위치하고 나서, 자, 고급 필터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목록 범위가 표 전체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소화제 평균 가격 평균은 빼야 돼요. 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추출된 가격은 B18부터 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합니다. 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B18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조건 범위. 자, 우리가 지금 조건 만든 범위 있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복사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요 조건에 맞는 코드 제품명 규격, 평균 가격, 최저 가격만 추출되는 고급 필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작업 마치겠습니다. 자, 3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제일 쉽습니다. 자, 일단, 자, 제1 작업 시트에 B4 H12. 자, 요거를 어디로? 제3작업 B2 셀로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제1작업 가서, 자, B4 H12. 자, 복사하고, 제3작업 가서, B2 셀, 어디로 붙여넣으라고 그랬죠? B2죠. 자, 여기 선택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럽이 전체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다? 자, 붙여넣기, 컨트롤 옵션에 보면 여기 원본 연럽 유지. 자, 요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자, 정렬. 자, 지금 보면은 다른 거랑 다르게 부분합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부분합이 합계라는 게 아니라 계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로 했죠? 구분 필드를 가지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니까 구분을 보고 해열증 총대, 그 다음에 이거 외형 연거제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정렬됐어요? 가나다 순이에요? 히읗 트십니까? 자, 내림이죠. 내림으로 정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구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렬 먼저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정렬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보면 요 기준으로 합니다. 자, 구분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자, 구분 필드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기억, 키읔은 오름이고 기억은 내림입니다. 지금 시험 문제 보니까 내림으로 돼 있죠. 자, 그럼 구분 필드 선택하고, 자, 내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림 차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진행합니다. 자, 표 아무데나 위치해도 되고요. 자, 데이터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부분합이 있다. 뭐가 있다? 부분합. 클릭. 자,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그룹화할 항목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필드를 가지고 정렬했죠? 구분이죠. 자, 구분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품명의 개수예요. 제품명의 개수. 자,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요. 자, 최저 가격이 아니라 제품명이라고 했죠. 자, 제품명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제품명 개수에 대한 개수가 나오죠. 자, 그리고 바로 부분합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은 건들지 말고요. 두 번째 보니까 최저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최저 가격의 평균. 자, 그러면 자, 최저 가격의 평균입니다. 자, 기존 선택한 건 해치하고요. 최저 가격의 평균 선택합니다. 최저 가격의 평균. 여러분, 요 처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됐는데 이거 스택돼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값은.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부분합에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덮어 씌우면 안 되니까 요거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합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요 보니까 윤곽은 어떻게 지우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윤곽이에요. 요걸 지우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 자, 그룹 해제에 보면 윤곽 지우기 있죠.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윤곽이 지워졌죠. 출력 만태 작성. 출력 형태랑 같죠. 자, 여기 보면 정렬 및 부분하면 정말 쉬워요. 자, 3작업 마치겠습니다. 자, 4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이고요. 100점입니다. 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출력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3개의 데이터 작업이 되었다 보면 여러분 가스알명수 샤인함, 즉 제품명이 쓰였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즉 평균 가격, 최저 가격, 이 3개의 데이터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1 작업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 제품명이 선택됐죠. 일단 제품명 선택하고 두 번째 평균 가격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 됩니다. 컨트롤 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삽입으로 갑니다. 자, 보면 차트가 있죠. 자, 시험 문제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걸로 클릭하고요. 그 다음 어디를 가냐면,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차트 이동 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새 시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제4 작업을 입력합니다. 아, 영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시트 3개만 만들었죠. 제4작업은 여기서 생성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제4작업이라고 만들어졌죠. 근데 ITQ 엑셀에서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맨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차트를 좀 줄일게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자, 차트 종류 1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죠.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 내용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그래서 우리가 1, 2, 3번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자, 레이아웃 선임입니다. 선택하고 디자인에 보면 자, 빠른 레이아웃 3입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1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와 같게 작업하시오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요거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만든 거랑 시험 문제에 있는 출력 형태랑 보면 자, 데이터가 다르죠. 그래서 요 차트에 있는 요 데이터를 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자, 그래서 데이터 원본 선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없는 데이터는 체크 해제를 하면 됩니다. 가스 설명서 있고요. 그 다음에 샤인이 있고, 판피리큐, 그 다음에 엑시노넥 있고, 브루펜 시럽, 포타진 이런 건 없죠? 그럼 얘는 체크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브루펜 시럽, 그 다음에 생록천 있고요. 그 다음에 후시딘이 없죠. 자, 여기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 필요 데이터만 딱 나오게 됐죠. 자, 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 서식입니다. 자, 차트하고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전체 선택된 게 차트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선택된 게 이게 그림 영역이에요. 그럼 일단 차트 영역부터 서식을 보겠습니다. 자, 글꼴 얼마래라. 자, 홈으로 갑니다. 자, 굴림이죠? 굴림.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해라? 11로 해라. 11. 자, 쳐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죠? 자, 선택하고, 자, 차트 도구 디자인, 도형 채우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질감. 자, 시험 문제 보니까 파랑 박엽지로 하라고 했죠? 자, 여기 가니까 이게 파랑 박엽지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입니다. 자, 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면 요게 그림 영역이에요. 자, 채우기인데 채우기 흰색. 자, 요거죠, 요거. 자, 흰색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을 하겠습니다. 제목 서식. 자, 차트 제목을 바꾸는 건데요. 자, 차트 제목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지금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서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존 거를 지우고요. 자,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요. 자,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굴림. 크기 얼마로 했죠? 20포인트입니다. 쳐도 돼요. 쳐도 됩니다. 그리고 굵게 요거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흰색이죠? 배경일. 채우기 흰색. 요거죠, 요거. 그리고 테두리. 자,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 선택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대. 잠깐만요. 여기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서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7번을 하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의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 자, 여기 보게 되면 최저 가격을 바꾸라고 했죠. 자, 지금 보면 최저 가격이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자,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최저 가격을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조축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다음과 같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여기 보면 네모로 됐죠?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작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클릭하면 선택을 하세요. 아, 꺾은 선 선택. 자, 전부 다 됐죠. 자, 표식입니다. 표식. 자, 표식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체크하고 지금 시험 문제 보니까 뭘로 바꾸래요? 네모죠, 네모. 자, 네모고 네모를 선택하고 크기는 얼마? 10 엔터. 그러면 표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900원이라고 있죠. 이게 레이블인데요. 자,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여기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레이블 추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3,900원 여기 떴죠. 요거 나중에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서식에서 바꾸면 상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했고요. 그리고 눈금선, 선탈, 파선입니다. 여기 보면 눈금선 있죠? 자, 클릭하게 되면 자, 보면 대시 종류. 자, 요게 파선이죠. 파선. 얘를 선택합니다. 자, 안 보일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검정색으로 선택을 좀 해줘야 돼요. 검정. 그럼 파선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여하죠. 자, 축. 여기 축. 자, 보면 여기 축에 보면 이게 실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선택한 다음에 실선 선택해 주고요. 아, 요 숫자를 선택하고, 자, 실선 선택합니다. 자, 들어갔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택하고, 실선. 그리고 오른쪽도 클릭하고, 실선. 자, 그러면 검정색 선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축 서식을 서로 맞춰봐야 돼요. 지금 여기 눈금은 6,000. 다시, 여기는 좀 이상이 없죠? 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조축 보겠습니다. 자, 보조축 보니까 데이터가 다르죠. 1,000원, 2,000원인데 여기 500원, 1,000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축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축 옵션. 자, 축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최소값이 0 맞고 최대값이 4,500원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보니까 5,000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5,000으로 바꿉니다.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000씩 커졌죠. 1,000 단위로. 그래서 단위, 주가 500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된다? 1,0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원 그리고 1,000원씩 올라가서 5,000원까지 다 됐죠. 그래서 지금 출력 형태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바꿨습니다. 자,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로 참조하시죠. 자, 법내명 보니까 한 줄에 나와 있죠, 원이. 근데 여기는 지금 줄바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바꾸냐면 자,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데이터 선택. 자, 그러면 지금 평균 가격 원이죠? 자, 얘를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평균, 자, 한글로 바꾸고, 평균 가격. 원. 자, 그 다음 확인.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자, 범례가 원 바뀌었죠. 자, 어디서 한다?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선택, 그래서 평균 가격 선택하고 편집해서 직접 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출력 형태로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지금 요거죠, 요거 2024년 기준. 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자, 삽입 어디로 갑니까? 도형이죠. 도형 설명선인데 요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 클릭. 자, 우리 적당한 위치로 가서 클릭을 합니다. 이 정도 되나요? 아, 여기 소화제까지 갔나 보네. 소화제까지. 그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그림 모양, 아니, 모서리 모양처럼 요 정도.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한 칸 띄고 기준. 자, 보면은 글꼴이 무슨 색이에요? 지금 선택해보면, 자, 홈으로 가서 글자색은 검정이죠. 자,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이죠. 보세요. 흰색. 자, 그리고 이 정렬 위치는 어떻게 돼요? 자, 가운데 위세로도 그러니까 상하 좌우 다 가운데죠.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보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되게 두꺼운데 우리는 되게 얇죠. 자, 요거는 다 시험마다 똑같아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에 나오죠. 간격 너비를 75로 바꿉니다. 75%. 얼마요? 75%. 자,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자, 간격 너비 75%. 그러면, 차트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 그래프 작업 마치겠습니다.